여러분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은 북두칠성 TV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어제 두 개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라는 인사말이었고 어, 또 하나는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서 서울의 강남권, 강북권 주요 아파트들이 1986년도서부터 2019년까지 지역별로 정권별로 규제 정권이었느냐 활성화 정권이었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어떤 가격 흐름을 보였는지 그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 3탄으로서 제목에 보시다시피 한남 뉴타운에 대한 구역별 전체적인 오버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모든 지역에 투자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투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특정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투자를 할 때 그 구역의 기본적인 그 상황 혹은 뭐 투자 가치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서 그 구역에 투자를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텐데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한남 2, 3, 4, 5 4개 구역으로 한남 뉴타운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한남 1구역도 있었는데 한남 1구역은 서울시로부터 2017년도 3월 말부로 직권으로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남 2, 3, 4, 5 4개 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남 뉴타운의 구역별 땅 면적과 조합원 수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숨기기 기능 같은 것이 새로운 노트북이라 가지고 숨기기 기능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일단 보시죠. 첫 번째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존 현재라고 되어 있고 한남 3구역도 기존 현재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한남 4구역과 한남 5구역은 현재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형별 기준 같은 것은 의미가 없겠고요.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땅 면적이 정비구역의 땅 면적이 기존에는 49,102평이었습니다. 49,102평이었는데 현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재 땅 면적은 정비구역의 면적은 34,789평 정도 됩니다. 기존 대비 현재가 이렇게 정비구역 땅 면적이 축소가 된 이유는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태원역에 가까이 있는 이태원동 일부 지역을 한남 2구역에서 재척, 즉 빼고서 개발하게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현재 되어 있고요. 한남 3구역도 기존 현재로 되어 있는데 기존 당초의 촉진계획 대비 현재는 기존 계획에서 일부 지역들을 존치시키는 집들이 좀 있어서 그러한 존치되는 집들을 뺀 현재 확정되어 있는 정비구역의 면적 그러한 측면에서 기존과 현재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한남 2구역은 기존의 땅 면적은
49,100평에서 현재 34,789평으로 되어 있고요. 조합원 숫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1,150명이었었는데 이제 재척 지역을 빼고서 하니 이제는 조합원 수가 903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땅 면적은 11만 9,102평이었고 현재는 11만 6,884평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존 조합원 수가 3,894명, 현재도 3,894명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변동성이 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 숫자라는 것은 향후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득할 때 그때서야 확정이 될 수 있는 문제고요. 그 이전에는 여타의 사유로 조합원 수는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남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땅 면적이 49,014평이고 조합원 숫자는 1,113명 정도로 봐야 될 것이고요.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의 면적이 56,501평에 조합원 숫자는 1,463명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트에서는 그 구역별 땅 면적과 조합원 숫자를 살펴본 것이고요. 다음 시트는 좀 작죠? 한남뉴타운의 구역별 건립 세대수와 조합원 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현재, 3구역도 기존 현재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린 바 있었고요. 한남 2구역부터 살펴보면은 기존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한남 2구역은 즉 이태원동 일부를 재척시키지 않은 상태의 오리지널 촉진계획 기준으로는 임대주택을 328세대 그리고 분양세대를 총 1598세대를 짓겠다 해서 총 세대수는 1926세대를 지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는 그때 기준으로는 1150명이었었고요. 그런데 그때 분양세대수 1598세대 중에서 25평 이하가 466세대로서 전체 분양세대수의 29% 정도이고 33평 이하 세대는 684세대로서 전체의 43%, 그리고 중대형 세대수는 448세대로서 전체 분양 세대수의 28%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임대 세대를 포함한 총 세대수가 1926세대고 분양 세대수는 1598세대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는 1150명이었었고요. 그래서 조합원 수 비율은 오리지널 촉진계획 기준으로 한 한남 2구역의 조합원 수 비율은 72%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남 2구역이 서울시로부터 촉진계획 변경 인가를 받으면서 재척할 부분은 재척을 하고 또 용적률, 또 세대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확정이 된 내용은 전체 임대는 238세대, 분양세대수는 당초 1598세대에서 1299세대로 조정이 됐고요. 평형별 건립세대수는 25평 이하가 417세대로서 전체 분양세대수의 32%를 차지하고 33평 이하는 596세대로서 전체 분양세대수의 46%,
그리고 중대형 세대수는 286세대로 22% 정도를 하고 전체 총 세대수는 1537세대입니다. 조합원 숫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903명 정도로 이제 축소가 된 상태죠. 그래서 현재 한남 2구역의 확정되어 있는 촉진계획 기준으로 조합원 수 비율은 분양 세대수 대비 조합원 수 비율은 70% 정도로 당초의 72%보다 한 2% 정도 비율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요. 한남 3구역은 당초의 오리지널 촉진계획 기준으로서는 임대 세대수가 850개, 분양 세대수가 4142개, 그 4142개 중에 평형별 건립 세대수를 살펴보면 25평 이하가 1320개로서 전체 분양 세대수의 32%를 차지하고 33평 이하는 1848개로서 45%, 중대형 세대수는 974개로서 전체 분양 세대수의 24% 정도로 계획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 세대수를 포함한 총 세대수는 4992세대였었고 조합원 숫자는 3894명으로 카운팅을 하게 되면은 조합원 수 비율은 94%였었습니다. 당초 오리지널 촉진계획 기준으로 하면은 분양 세대수 대비 조합원 수 비율은 94% 수준으로서 대단히 조합원 수 비율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3구역의 이제 이 현재라는 부분을 보면은 임대 세대수는 876개로 약간 증가를 했고요. 분양 세대수가 당초 4142개에서 4940개로 약 800개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평형별 세대수는 25평 이하가 2141개로서 전체 분양 세대수의 43% 정도고 33평 이하는 1851개로서 37%, 중대형 세대수는 948개로서 전체 분양 세대수의 19%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남 3구역의 현재 기준, 현재 확정되어 있는 총 세대수는 분양 세대수 876개, 임대 876개 및 분양 세대수 4940개를 더하면 총 5816세대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수 비율은 똑같이 3894명으로 카운팅을 하게 된다면 한남 3구역의 조합원 수 비율은 당초 오리지널 촉진계 기준의 94% 대비 현재 확정되기로는 79% 정도로 분양 세대수 대비 조합원 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낮춰지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구역 같은 경우가 이렇게 조합원 수 비율이 많이 낮춰지게 됨으로써 사업성 측면에서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되었다, 좋아졌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많아지면서 조합원 수 비율이 상당 부분 이렇게 개선이 된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남 3구역 조합에서 서울시와 잘 협의를 해가면서 3구역 조합원들을 위해서 사업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남 4구역을 이제 살펴보면요, 한남 4구역은 아직 촉진계획 변경을 인가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한남 4구역의 현재 계획은 당초 예전에 인가를 받은 오리지널 촉진계획 안이 현재 기준으로는 확정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나중에 4구역이나 5구역 이제 공히 올해 내에 촉진계획 변경 인가를 서울시로부터 다시 받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변경이 될 변경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어쨌든 현재 한남 4구역의 확정되어 있는 계획으로 보면은 임대 세대수는 337개, 총 분양 세대수는 1651개고요. 1651개 중에서 25평 이하의 소형 평수가 415개로서 전체 분양 세대수의 25%를 차지하고요. 33평 이하는 844개로서 51%,
중대형 평수는 392개로서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세대를 포함한 총 세대 수는 1988개고요. 한남 4구역의 현재 기준의 조합원 수는 1113명으로 봐야 될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양 세대 수 대비 조합원 수 비율은 67%로서 한남 4구역이 한남 뉴타운의 구역별 중에서는 조합원 수 비율이 가장 낮다라고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요, 한남 5구역도 마찬가지로 촉진계획 변경 인가를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현재는 예전에 촉진계획 안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임대 세대수는 총 403개 정도 되고요. 분양 세대수가 1956개, 그리고 총 세대수는 2359세대 정도가 됩니다. 분양 세대수 1956개 중에서 25평형은 569개로서 전체 분양의 29%고 33평 이하는 565세대로서 전체의 29%, 중대형 평수는 822개로서 전체 분양 세대 수의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남 5구역의 중대형 세대수 비율이 한남 뉴타운의 다른 구역들보다는 차별적으로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4구역이나 5구역, 이러한 평형별 건립 세대수는 4구역과 5구역 조합에서 서울시로부터 촉진계획 변경 인가를 받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평형별 세대수는 변경될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총 세대수 2359세대, 그리고 현재 기준의 조합원 수는 1463명입니다. 그래서 한남 5구역의 분양세대수 대비 조합원 수 비율은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은요, 이것은 구역별로 조합원당 땅 면적을 어느 정도나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구역별로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숫자가 기존의 1150명에서 현재 확정된 것은 903명이고 3구역은 기존이나 현재나 일단 3894명으로 봤고요. 4구역은 1113명, 5구역은 1463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구역 땅 면적이라고 해서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구역별 정비구역의 땅 면적을 살펴보면은 이 구역은 당초 49,102평에서 34,789평으로 축소가 됐고요. 3구역은 119,102평에서 116,884명으로 조금 구역의 경계 면적이 좀 축소가 됐고 4구역과 5구역은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당 땅 소유 면적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한남 2구역 같은 확정되어 있는, 현재 기준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 빨간색 부분을 보면 될 텐데요. 한남 2구역은 조합원당 땅 소유 면적이 38.5평입니다. 38.5평, 즉 구역 경계 면적인 34,789평을 현재의 조합원 수인 903명으로 나누게 되면 조합원 한 명당 평균적으로 38.5평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 될 것이고요. 3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수 3,894명인데 현재 정비구역의 땅 면적은 116,884평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게 되면은 조합원 한 명당 평균 30.0평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한남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수 1,113명에서 정비구역의 땅 면적이 49,014평이기 때문에 4구역은 조합원 한 명당 평균 땅 면적 44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 될 것이고,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 조합원 수 1463명인데
정비구역의 땅 면적이 56,501평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게 되면은 한남 5구역은 조합원 한 명당 땅을 38.6평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다 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총괄표입니다. 총괄표인데 보시기에 편하도록 총괄표를 이제 만든 것이고요. 보시면은 구역별로 임대 세대수, 또 총 분양 세대수, 그리고 분양 세대수 대비 분양 세대수에 있어서 평형별 건립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총 세대수가 어떻게 되며 조합원 수는 몇 명이고, 그래서 조합원 수 비율, 그러니까 분양 세대수 대비 조합원 수가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정비구역의 땅 면적, 또 조합원 한 명당 땅 소유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느냐, 이런 것을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정비구역의 사업성의 수준이라는 것을 분석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특정 정비구역이 도대체 투자 가치가 얼마나 훌륭하냐, 혹은 사업성이 얼마나 훌륭하냐, 혹은 몇 평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33평 혹은 중대형의 입주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물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감정평가액, 비례율을 감안한 권리가액은 도대체 얼마 정도 될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평형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분담금을 어느 정도 내고 혹은 환급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그러한 것을 투자 가치, 사업성을 분석하는 기초적인 데이터는 바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성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데이터에다가 분양 수입, 우리가 종후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종후 자산, 분양 수입은 총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총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해가지고 특정한 정비구역의 사업성의 수준 혹은 투자 가치가 어느 정도 훌륭하냐 혹은 열악하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구역별 혹은 정비구역에 있어서의 투자 가치, 사업성의 수준, 그러한 것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유튜브로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제3탄 북두칠성 유튜브 TV의 제3탄인 한남 뉴타운의 구역별 전체적인 오버뷰를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